너는 어떤데? 라는 그런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에서 보이듯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그 대한민국 가정에서 아주 뻔한 그 갈등 구조입니다. 그리고 뻔한 트러블이 그렇게 났고, 또 거기서 제가 화해, 예, 그걸로 제시한 게 어떤, 그게 나이가 어려서 그랬어, 바보. 멍충이. 그렇게 화해가 안 되지, 바보야. 그 맨 끝에 보면은, 오늘 나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마중 나가겠고, 뭐,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걸으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특별한 낯간지러운 얘기가 오가지 않아도 무언의 화해, 무언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시적으로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수할게요. 네, 그런 식으로 화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십시다, 우리 아버지들한테.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늦었으니까 기왕 저렇게 평생 사신 거 사시다가 그냥 가십시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이거 참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제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천에 옮기기로 하고 얼마 전에 가서 아버지한테 개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셨던 안 하셨던 그 남자 대 남자로서의 아버지 인생을 무척 존경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그런 얘기 평생 제가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자식 새끼 호강시켜준 부모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참 그 독하게 버티면서 이 부모 형제들 보호한 그 모습 저는 정말 존경한다고.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입에서 나와야 될 말, 안 나와야 될 말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덤볐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소파 사이에 찡겨서 죽었지 저는 벌써. 아니면 아버지가 유리창 밖으로 저를 던졌겠죠. 알았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말씀을 받아들이신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오늘까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참 잘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고 계시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담하고 이러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체를 엔터테이닝 못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못하는데 뭘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양심이 찔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양심 그거 아주 곤란한 거죠 그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랑도 내가 이렇게 곰살맞게 두 분이서 다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못하면서 어딜 언감생심 남의 사연 받고서 그걸 보고서 에이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 와서 밥 먹지 않을래?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빠 그거 지금 서울말? 그러면서 막 놀려주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그러고 말하는데 아유 이런 다정한 말을 듣다니 너무 어색해하면서 쭈뼛쭈뼛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 아버지 어릴 적에 나 언제 한번 안아줬냐 그러면서 제가 막 항의했거든요. 내가 언제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아버지한테 그거 부탁했냐고.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근데 제 논리대로 말한다면 우리 아빠가 저한테, 저희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제 안 부르려고요. 어릴 때 못던 애교 이제 40줄 앞두고 지금 애교 떨라고 전 작심했습니다. 뺨도 부비고 이제 앉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제 이론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집에 와서 밥 먹지 않을래? 이러면서 이제 어색하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은 못 가는데 어쨌든 아빠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어색해서 못하겠는 거 있죠. 이것도 도둑질도 하던 놈이 한다고. 참 평생 그런 짓 안 해본 부자간에 이런 얘기 오갈라 그러니까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엄마한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아빠한테 내가 그 말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밥 먹으러 못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으니까 엄마가 좀 대신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올해 우리 엄마 생일날에는 제가 전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들려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입안하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기필코 그렇게 만들고 말리라. 우리 아버지 별명 아시죠? 불쾌한 씨. 예, 불쾌한 씨의 카리스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고스 식구들 전원에게 제가 정말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들 이런 생각은 했었을 때 실천을 할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개기면서 제가 아버지 지금 내일 당장 돌아가시면 엄마나 아빠나 엄마나 누나나 저는 평생 아빠한테 니 참 사랑한다라는 그런 얘기 한번 못 들어본 그런 식구가 되고 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너나 잘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새끼한테 그 아버지가 일생 그 가족들 지키려고 노력한 그 봉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나 이런 거 한번 못 들은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아버지한테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부자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버지하고 뭐 해지는 저녁길을 걸으면서 무언의 화해를 한 그 그림도 참 좋겠습니다만 인생은 영화가 아니고 남아있는 날은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하든 안 통하든 그리고 아버지 엄마 생각보다 빨리 늙으시니까 가서 뺨도 좀 부벼드리고 뽀뽀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애교도 떨고 그리고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냐라고 황당해 하시거든. 그럼 그러려니 하고 문 꽝 닫고 나옵시다. 알게나 뭡니까. 이 부흥어 먹는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얘가 갑자기 왜 샜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뭐 언제 뭐 화제가 하나가 그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적이 언제 있나요? 근데 약간 정말 또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가족들 간의 사이가 더더욱 원만해지고 부드러운 이야기가 오고 가는 데서 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앨범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곡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기쁨보다 더 크네요. 이 사람 살면서 그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묘합니다.